힘들었어. 내가 이렇게 하다가 전화하면 전화하면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나는 했다고 했어. 자료가 나가는데 이거는 서버가 독일에 있어. 이거는 찾을 수가 없어. 당연히 대화가 다. 네, 저 선수 폭행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 지금은 성폭행 혐의로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어제 저희 뉴스데스크가 조재범 전 코치가 구속 수감 이후에 측근에게 보냈던 옥중 서신 전체를 입수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 서신에는 한때 그가 모셨다던 전명규 전 빙상연맹 부회장의 각종 만행들이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도 여럿 있었는데 오늘은 이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양재열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배 교수님, 그 전명규 교수라고 하면 사실 뭐 평범한 시민들은 익숙지 않은 이름인데 그런데 빙상계에서 일만 터졌다면 뉴스에 이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빙상계 대부 이렇게 불리는데 왜 그렇게 불리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쇼트트랙에 금메달 딸 때 많은 환호도 하고요. 네. 우리가 아는 많은 쇼트트랙의 금메달리스트들, 스타들이죠. 그분들이 다 저 부분을 거쳤다고 생각하면은 뭐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한국체육대학과 교수이시면서 전 빙상연맹 부회장이시고요. 87년, 88년도에 1988년도에 쇼트트랙이 정식 그 동계올림픽 종목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쇼트트랙에 금메달을 따는 것을 국가적인 행사로 치르게 되는 국가 스포츠화를 만들어낸 국가적 영웅을 만들어낸 장본인 그렇기 때문에 빙상계의 대부라고 하는 거 아직까지도 여러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사실 쇼트트랙이라는 종목도 익숙지 않았는데 어느새 동계올림픽에서 또는 아시안게임에서 그 세계 선수권대 이런 데서 메달 바치된 그걸 만들어낸 사람이었다라는 거군요. 자, 그런데 조재범 전 코치 편지를 보면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이 심석희 선수, 최민정 선수, 뭐 우리 쇼트트랙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선수인데 이 선수들이 지금 편지에 언급이 돼 있습니다. 최민정 선수는 지금 연대였고 지금 한국 체대 출신인 심석희 선수. 두 사람 간의 어떤 그 뭔가 얘기들이 지금 오간 부분이 있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면요. 기본적으로 심석희 선수는 한국 체대, 그러니까 전명규 교수가 있는 전명규 학교에 교수가 한국 체대 교수인가요? 예, 거기 출신이고 최민정 선수는 연세대학교 출신인데 이제 여기서 누구를 1등으로 이렇게 하라 말하는 약간의 그 지시 아니면 뭐 압박 이런 거가 했다는 것이 조재범 코치의 그 편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심석희가 최민정은 무조건 이기게 하라. 이기게 하라라고 뭐 한다는 거죠. 실력이 좋으면 이길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조재범이라는 사람이 국가대표 코치이니까 약간의 승부 조작? 아니면은 이게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1등이 되고 2등이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흔히 말하는 국가대표 선발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쇼트트랙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쇼트트랙이라는 것은 기록 경쟁이 아니라 서로 간의 순위 경쟁이기 때문에 좁은 코너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만 삐끗해도 그리고 그런 삐끗한 것을 약간 지시라든가 이렇게만 해도 사실 순위가 바뀔 수 있는 그러니까 수준급 선수들한테는 그것을 전명규 전 부회장이 조재범 코치 자기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조재범 코치의 얘기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조재범 전 코치가 옥중에서 편지를 지인에게 편지를 써서 주장을 한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뭐 여러 정황들이 지금 계속해서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근데 이 문제는 승부 조작이 실제로 이루어졌을까? 근데 전명규 그 전 부회장, 지금 교수죠. 그분의 파워로 봤을 때는 실제로 가능하지 않았을까? 지금 이런 의심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용을 당하게 되는 그런 건가요? 상황이죠. 왜 그러면 심석희 선수가 꼭 이겨야만 했을까를 생각하면 네네. 자신이 교수로 있는 한국 최대의 라인에 어떤 라인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쪽 선수들이 계속해서 1등을 해줘야 자기의 권위가 살아나고 단순하게 권위가 아니라 거기서 자신이 이 빙상계에 대한 지배력이 유지가 된다라는 목적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추론을 얼마든지 가능하게 하고 사실 선수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글자 그대로 나는 정말 열심히 운동만 했었는데 막상 알고 봤더니 무슨 장기판의 말처럼 그렇게 쓰였다. 그리고 거기에 거스르게 되면 버림받을 수도 있구나. 네. 만약에 실력으로 정말로 다른 선수가 이길 수도 있었는데 이게 이 교수가 내지는 이 빙상계의 대부라는 사람이 안 밀어주면 거기서 끝이다. 그런 구도가 어떻게 보면 알려지면 또 선수들은 또 의욕도 잃게 되고 어찌 보면 그 구도가 그래서 또 계속해서 악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리를 만들어냈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어떤 수를 써서라도 뭐 해라, 승부 조작이라 해라. 정말로 승부 조작을 지시한 건 아니고 이런 식의 어떤 조직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식의 명령을 내렸을 때 안에서 부정한 일이 벌어져도 나는 그런 일은 시키지 않았다라고 해버리면 또 이걸 막아내기도 법적으로 처벌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아래서 한 거지 나는 그렇게는 안 했어라고 해버렸을 때 빠져나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안전장치도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전명규 전 부회장의 지배력, 또 뭐 한국 최대의 지배력, 뭐 영향력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단순히 빙상계를 지배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 이권하고도 사실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평창 올림픽 이 편지 내용을 보면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갑자기 쇼트트랙 대표팀이 유니폼을 바꿔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게 유니폼이라는 게 선수들 경기력에도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갑자기 그렇죠. 바꿔도 되는 건가요?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 서로 굉장히 많이 경쟁하는 두세 개의 브랜드가 있는 네. 거고요. 사실 A란 브랜드에서 B로 브랜드 넘어갈 때는 그냥 말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입었고 그것을 가지고 훈련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의 어떤 그 감촉 같은 거라도 순위가 처질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떤 민주적인 절차나 아니면 공식적인 절차도 없이 바꿔라라고 할 정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파워맨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이권들, 말하자면 거기에 들어가는 형태의 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상표권이라든가 아니면 뭐 중개권 같은 거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추론을 해야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꿔라. 이건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뭔가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은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뭔가 그렇죠. 이제 스포츠 용품 업체로부터 어떤 로비를 받거나 뭐 리베이트를 받거나 또는 뭐 해주면 어떤 대접을 좀 해준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익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조인 게 왜 그러면 이렇게 지배를 하려고 했었을까 봤을 때 수많은 어린 선수들이 이른바 꿈나무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선수들을 훈련하는 장소, 공간들 그리고 그 선수들을 가르치는 코치들 그 선수들이 자라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올라갈 때마다 네. 또 실업팀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서 갈 때마다 대회에 출전할 때마다 어쨌든 돈이라고 하는 것이 결부될 수 있는 구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큰 판 자체를 위에서 지배하면서 자, 이 선수는 이렇게 가야 돼. 어느 대학에 가야 돼. 누구는 이 코치가 이거를 맡아서 어떻게 보면 이 팀은 누가 꾸려. 그럼 거기서 나오는 금전적인 이익도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그걸 다 모았을 경우에. 그거를 다 장악하고 있고 그 안에서 자신의 어떤 의지에 어긋나는 선수들은 코치들은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천외로 했던 그런 흔적들이 좀 보인다는 거죠. 이게 이제 빙상장이라는 게 네. 여름에는 사실은 별도의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물론 겨울도 마찬가지죠. 네.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컬링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그 공간을 개인적으로 이제 쓸 수 있게끔 그 자기가 그냥 그 공간을 장악하고 있는 거니까 누구는 써, 누구는 쓰지 마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다고 하면은 네. 거기서 나오는 막강한 이권이라는 거는 상상할 수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저희가 잠시 아까 영상에서 봤을 때 전명규 전 부회장이 텔레그램을 써라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텔레그램이라는 게 국내 서버가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비밀 보장이 확실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밑에다 하는 얘기는 자기 지시가 좀 부당한 지시가 있다는 걸 본인도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조금 전까지 나눴던 얘기들의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정황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굳이 국가대표 체육팀을 지도하는 교수가 전 코치가 빙상경매 부회장이었던 분이 우리 텔레그램의 이름은 사실 국정농단 때 처음 알려졌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그렇게 뭐 어떤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이 텔레그램 광고 보면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양쪽에서 지워보면 지구상에서 그 메시지가 사라진다고 그래서 한동안 되게 소문이 요란했던 건데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최근에도 나온 게 있죠. 조재범 전 코치가 바로 심석희 선수에게 이걸 깔아서 써라는 지시를 또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조재범 코치는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그런데 왜 스포츠 선수들이 코치가 이걸 썼을까요? 네.
그 이유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선수들이 평창 올림픽을 준비하던 시기에 과거 성추행 전력으로 파면을 당했던 코치가 선수촌에 들어가서 선수들을 직접 지도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도 역시 전명규 전 부회장이 지시했다. 이게 지금 조재범 전 코치의 주장입니다. 관련 뉴스를 영상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성추행 전력까지 있는 A 코치가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선수촌에 드나들며 국가대표 선수를 지도하도록 허용된 걸까? 국가대표 총감독과 코치진이 엄연히 있는데도 A 코치가 실질적인 코치 노릇을 했던 건 빙상계 대부로 통하는 전명규 한체대 교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X한테 확인을 했어요. 왔냐고 했더니 교수가 시켜서 여기 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2014년 전서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네, 지금 보면 이제 뭐 어떤 징계를 하더라도 전명규 씨가 지시를 하면 심지어 이제 그 국가대표 선수촌에 들어가서 코칭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쫓겨나도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거 굉장히 두려움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폭력도 성폭력도 선수들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게 되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반복돼 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2008년도에 비슷한 폭로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영구 제명 얘기도 나오고 계속 지금 얘기 나오죠. 네. 근데 그 뒤에 이제 겪은 걸 보면은 선수들이 안 믿었다는 겁니다. 왜? 돌아오니까. 지금 보니까 이 해당 코치는 성추행으로 인해서 소치올림픽 직전에 파면이 됐고 사실 뭐 억대 불법 도박 혐의도 있는 선수. 당연히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을 자기 임의대로 국가대표가 쓰는데 데려다 놓고 그럼 선수들이 바라보는 것, 뭘 바라볼까요? 너무나도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입 다물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피해를 당하더라도. 전명규 전 부회장이 이렇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압력을 가하고 하는 부분들을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공직에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현재로는요. 뭐 직권남용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거고 어떤 쪽으로 좀 처벌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일단 빙상연맹이라든가 대한체육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볼 여지는 좀 있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사실은 그보다 더 문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월권 행위를 했었고 그리고 밑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지도하에 있는 코치들을 이게 사실 시켜서는 안 될 일들을 시킨 것 같은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드러내게 직접적으로 범법행위 자체를 지시하지는 않아요. 아주 교묘하게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를 뭐 성공을 시켜라, 누구를 1등을 시켜라, 걔는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이게 형사처벌로 가면 이게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도 권한 없이 아니면 강요 같은 것도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권리나 의무 없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건데 난 폭행 협박한 적 없는데 그냥 가만히 나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욕심이 나서 잘해보라라고 했더니 밑에서 과잉 충성을 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빠져나올 수 있는 구조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그런 수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어떤 부적절한 불법적인 행위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좀 연구가 필요합니다. 자, 잠깐만요. 지금 화면에 자막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결국 청구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할까 안 할까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 청구할 걸로 보는 시각이 많았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임종원 전 법원 차장의 한 40가지 혐의에 거의 다 공범으로 기재가 돼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가장 이제 영장을 과연 청구할까해서 걸림돌로 생각했던 게 박병대 고용한 두 법원행정처 처장, 그러니까 구속된 차장의 직속 상관들이 영장을 청구했는데도 발부가 안 됐으니까 야, 그럼 연결고리 끊어진 게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검찰도 쉽게 영장 청구를 못할까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원 조직은 조금 다른 게 검찰처럼 수준이 어떻게 보면 명령을 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할 수 있는 약간 그러니까 법관들이 독립돼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또 몇 가지 직접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이 개입한 객관적인 증거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일제징용 피해자와 관련된 재판에서 이 재판 대리를 하고 있는 김현장 변호사를 직접 만났다라는 부분, 그게 서류로 정리도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무리법관이라고 하죠. 이른바 처음에 이 사건 시작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거기에 직접적으로 표시까지 잡히려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좀 다른, 그러니까 오히려 박병대 고용한 두 전 법원행정처장보다도 더 직접적인 개입으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아마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청구는 됐지만 발부가 될 것인가는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지금 뭐 박병대 전 대법관이나 또 누구였죠? 고영한 고영한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경장이 기각이 됐었고
이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법원이 내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전명규 씨 얘기로 좀 돌아가 보면 이 사태에서 우리가 하나 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조재범 전 코치는 왜 자기가 모셨던 전명규 전 부회장의 비리를 편지로 폭로를 했는가. 이게 지금 뭐 자기가 했던 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거를 좀 감해보려는 어떤 그런 계산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뭐 그럴 수 있죠. 네. 뭐 일종의 물타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논점 흐리기가 될 수도 있지만은 팩트만 본다면 분명히 전명규 부회장이 그렇게 지시를 했을 아니면 언급을 했을 가능성은 사실은 많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를 한다고 하면 정확히 검찰이나 수사당국에서는 사실을 관계를 여기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좀 과장하는 측면도 없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걸 여러 가지 궁리를 할 테니까요. 네. 그 부분은 정확히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주제로는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결 변호사님, 젊은 빙상인연대가 지난번에 사실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선수들이 그래도 좀 더 저하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연기가 돼서 다음 주 월요일 날 21일 날 지금 하는 걸로 예정이 됐습니다. 이 연기가 된 것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다시 돌아오면 어떡하나 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자회견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여기서 6명 정도, 코치 4명, 선수 6명 정도 구체적인 사례를 좀 밝히겠다. 근데 지금 생각보다 더 늘어났어요. 2명 정도였다고 했다가. 근데 이런 식의 어떤 폭로라든가 의혹제기 같은 게 벌써 한 10여 년 전에도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사실 빙상계에서도 드러났고 또 전 유도 선수도 그런 일을 폭로를 했고 하기 때문에 좀 뭔가 사회적인 국가적인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용기를 내보는 것 같습니다. 제발 이번에 한 번 더 용기를 내 이 젊은 맞습니다. 선수들의 용기가 그냥 묻히지 않기를 바라야죠. 네, 알겠습니다. 빙상계의 민낯들이 하나씩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